네, 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도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사무실을 한번 3D 시안과 현장 사진, 그리고 도면을 보면서 어떻게 설계가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현장은 기존의 사무실로 쓰던 곳을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현장이 약간 흔한 평수대죠. 한 25평에서 30평대, 여기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코니가 있어요. 덕분에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이점은 있는데, 이 출입구 쪽에서 단차가 좀 있고요. 얘가 기존의 발코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우수관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물이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수관이 하나 이렇게 내려가죠. 요것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닥은 기존의 디럭스 타일에 카펫 타일을 새로 시공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급수관은 이쪽으로 이렇게 빼놨는데 약간 노출로, 하수관이 여기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보통은 한 요 정도에 있는데 여긴 좀 하수관 위치가 약간 애매하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배치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우선 저희가 치수는 빼놨는데 기존 출입구를 재사용해서 탕비실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여기 안내 데스크, 그리고 회의실, 8인에서 10인 정도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변호사실을 4개 설치하는, 보통 이 정도 규모면 변호사실 2개에 나머지를 사무 공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변호사실을 좀 많이 두신다고 해서 변호사실이 4개가 들어갔고요. 안내 데스크 겸 직원실이 들어가고, 뒤쪽으로 이제 문서함이랑 이제 OA 가구를 놓을 수 있게, 그리고 탕비실을 안쪽에 놔서 여기에 나중에 정수기랑 싱크대가 설치될 거고, 대표 변호사실을 제일 큰 방 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배치가 완료돼서 3D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변호사실은 좀 개방감 있게 복도 쪽으로 전부 다 유리 칸막이로 마감을 해줬고요. 대표실만 요 약간 넓게 해서 창가 쪽, 그리고 회의실. 근데 여기에 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아무래도 가성비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무작정 사실 비용을 들이면 어떻게든 이쁘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비용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현장 사진을 보면 바닥 카펫 타일을 그냥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벽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기존 마감, 천 정도 기존 천정을 가능한 살리는 쪽으로 제가 시안을 잡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외부의 모습. 외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너무 기존 복도의 모습인데 너무 좀 상가 느낌이죠. 여기 물론 여기다가 이제 필름 마감하고 하면 되는데, 좀 이쪽은 나중에 변호사실이 들어가는 방이고, 여기는 이제 탕비실이 들어가는데 좀 약간 애매하죠. 여기 이렇게 아무리 시트지를 한다고 해도 방인데 좀 복도 왔다 갔다 하는 좀 실루엣도 그렇고, 이쪽도 좀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어서 우선 도어 쪽은 좀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디자인입니다. 벽체를 전부 이젠 목공사로 벽체를 만들고 필름 마감을 해줬어요. 나중에 이쪽에 이제 회사 로고가 들어갈 거고, 출입구는 강화 유리도 기존 걸 살려서 필름 마감으로 해줄 거예요. 근데 우선은 내부가 어떻게 보이는지 해서 투명하게 기존 카펫 타일을 재사용하고 나중에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하는 걸로.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 기존 천정 텍스는 재사용을 하는데 기존 조명 라인이나 이런 환기구는 보수를 보고 조명을 새로 설치를 해줬어요. 안내 데스크 뒤쪽으로 수납장이랑 OA 가구를 설치했고요. 요거는 이제 직원분들 낙하장, 그리고 상부 수납장, 하부 수납장, 나중에 여기 이제 복합기가 들어갈 거고요. 안내 데스크는 저희가 목재 필름 마감을 하고 뒤에 그냥 일반 책상을 둘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일반 책상을 쓰는 게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복도에서 봤을 때 좌측에 변호사실들은 전부 다 유리 칸막이를 해줬는데, 특이한 부분이 상부가 오픈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부를 그냥 뚫어놨죠. 이게 사실 방음이랑 이런 거 생각하면 무조건 끝까지 막아주는 게 좋은데, 여기가 FCU 중앙 냉난 방식이어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런 게 이제 송도 쪽이나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가면 그런 데가 많은데, 이게 항상 문제죠. 방음도 신경 써야 되는데 냉난방 때문에 또 에어컨을 설치는 할 수는 없고, 그러려면 내부에다 실외기실 만들어 갖고 또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문제도 너무 크고 건물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부를 뚫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음을 또 신경은 써야 되잖아요. 상부는 뚫려 있지만 벽체를 좀 기밀하게 만들어주면 진동이나 이런 게 좀 덜 넘어가고
좀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면 물론 소음은 넘어가지만 약간의 진동이나 약간 기밀성을 좋게 해서 좀 덜 불쾌하게, 이런 유리 칸막이 같은 경우도 유리 두께에 따라서 문을 열고 닫을 때 통압이나 이런 압력 때문에 이렇게 벽이 난창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밀하게 작업을 해주면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덜하겠죠. 이제 요 우측으로 들어가면 탕비실이 있는데 기존의 급배수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배관이 다시 길어지고 하면 설비 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고, 특이한 점은 하수관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수관이 여기 있다 보니까 싱크대는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러 저희가 북박이 장을 만들고 요 아래쪽을 띄워줄 거예요. 박스를 만들어서, 요만큼 박스를 만들어서 하수 배관을 여기다 연결할 수 있게. 근데 이 하수 배관을 그냥 설치를 하면 안 되고 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오픈을 못하면은 점검구를 안 만들어주면 여기를 다 뜯어내야 돼요. 가구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뜯어내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가 요 문을 열면 안쪽에 점검구를 만들어서 혹시나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수할 수 있게. 요런 것들이 사실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과 그냥 나중에 우리는 AS 안 해줄 거야, 1년 2년 있다가 사업자 없애면 돼, 요런 업체들과의 차이겠죠. 저희는 아무래도 2010년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실내건설업 면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차이가 좀 확실히 나요. 내구성이나 나중에 유지 관리도 할 수 있어요. AS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쉽게 고장나고 보수를 못 볼 정도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가 이젠 회의실, 이 벽은 흡음보드로 좀 마감을 해주고요. 여기 가운데는 컬러 유리를 설치해서 화이트보드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감은 그냥 일반 실크, 여기가 이제 방염 대상이어서 방염 실크를 사용을 해줬고요. 물론 여기 뭐 우드도 들어가고 진열장도 들어가고 하면 디자인은 좋겠지만 이번 현장은 가성비를 생각해서 나중에 여기 공간이 좀 있어요. 기둥 옆에 이쪽에 오픈 선반을, 기성품을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아무래도 기성 가구가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좀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견적을 뽑은,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건 아주 좀 조명통 같은 걸 잘 활용해서 좀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서 가성비 있지만 위례인 분들이 왔을 때 이게 너무 좀 없어 보이면 사실 느낌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개인적인 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가게 되고 이러면, 특히 회의실 같은 경우, 여기는 회의실은 막아줬어요. 회의실 같은 경우에 방음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비밀스러운 내용을 상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이렇게 대기 공간이나 밖에 그 안내 데스크로 내 이야기가 나가는 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휑한 느낌이 나거나 좀 너무 좀 아늑한 느낌이 아니고 좀 위압적인 느낌이 나면은 상담받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설계하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좀 아늑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공사 과정이랑 시공 완료된 모습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